자, 1부에서 제가 선거 후에 대북 문제 실패를 트럼프가 인정하기 싫은 상태인데 참모들이 비핵화를 북한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압박을 하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고, 선거 직후에 제가 예측한 대로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할의 중심에 지금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또 지금 미국의 새로 이제 정리된 의회가 연말 연시에 정비를 좀 해서 내년 2월에 이제 다시 미 의회가 열리는데, 열리게 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공격을 할 거고 민주당이 여기에 이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종전선언이나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이나 대북 제재 완화나 그리고 경협 등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라고 희한하게 못을 박아서 밀을 붙이다가 이제 그게 안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부에 미사일 기지 공개는, 은폐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미국의 정보 당국이 사실상 공개를 하고 나선 것은 이제 이것이 물 건너 갔다라는 겁니다. 문 정권이 김정은에게 연말까지라고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물 건너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청와대의 문재인의 인내심 상실로 지금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걸 가지고 미국은 지금 대북 정책을 완전히 180도 전환할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미국의 군사정보당국은 가장 원한다는 겁니다. 왜? 상황 변화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어느 한 녀석한테는, 놈이라 하려다가 녀석이라고 합니다. 한 녀석한테는 물어야 된다. 그게 어떤 녀석이 될 것이냐. 이제 그게 누가 될지 한번 봅시다. 자, 김정은은 문재인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한테 영향을 미쳐서 자꾸 때를 쓰고 또 얼르고 뒤통수 치고 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또 대북 제재 해제를 해주라, 예외를 인정해주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트럼프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자기 마음속에요. 저는 트럼프가 얼마 전에 23개의 마음이 들어앉아 있는 다중인격차처럼 본인 마음에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를 정도로 다중적 인격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좀 인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실패를 인정하고 조용히 끝낼 사람인가? 그건 미국의 전문가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조용히 끝낼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인간이라고 하면 뭔가가 어디에 불편한 사람들은요, 내가 사고가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누구를 숭배하고 추앙하는 쪽으로 좀 빼딱하게 굳어져 있지 않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사람은요, 상대가 하는 걸 보고 모든 기준을 갖다가 설정을 해야지, 상대를 처음부터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건 문제가 크게 있는 광신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확 돌변하지 않고 이제 문재인과 더 이상은 만나지 않으면서 그냥 구실을 잡아서 돌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게임에서 가장 바보는 누가 되느냐? 문재인이 된다는 거죠. 자, 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은 앞으로 하원을 장악하고 가만히 안 있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강화할 거라고 보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미국 내나 또 유엔에서 계속 제기될 때 아마 김정은은 인내심을 잃고 도발 구실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지금 한국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말한 그 타이밍이 지금 김정은이 모든 것이 지금 뜻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렸을 때 내년 봄쯤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그때까지 계속 강경 발언으로 김정은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제 너 보니까 내 원하는 대로 올 놈도 아니고 너하고 내가 임기 중에 비핵화를 한다고 해봤자 될 놈도 아니고 그러면 너 볼 일 없으면 너 같은 놈은 내가 그냥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강경 발언을 일단 하기 시작하면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했던 말이 있으니까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잘 되어 간다. 북한이 하고 뭐 계속 협상 중이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서두르지 않겠다. 말을 하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닌 이유를 구실을 잡아야 되겠죠. 그 구실을 누가 덮어 쓴다요? 문재인이 덮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문재인이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의 안보 전문가가 한국의 문재인이 지금 북한 문제가 제대로 풀려가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덮어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덮어 쓴다라는 말도 좀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덮어 쓴다라는 것은 잘못한 거는 별로 없는데 억울하게 확 바가지를 썼다 이런 의미인데 문재인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지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의도하고 잘못했는지 아니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다 보니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저는 의도했다고 생각하죠. 어쨌거나 문재인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것은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에 따질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미국의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그 문제를 따지면서 나는 이자한테 쏘갔다. 이자는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북한이 잘 할 거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자가 북한한테 연말까지 종전선언이니 연말까지 철도도로 착공이니 하면서 북한하고 했던 이야기는 나한테 다 하지 않고 중간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다음에 말을 생략하고 이러면서 이 사태가 왔다. 속은 놈이 뭔 잘못이냐, 속인 놈이 더 문제지 하면서 문재인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펜스 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한다고 일본 쭉 해서 이제 싱가포르 등등을 돌죠. 자, 그런데 한국은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오겠어요? 펜스가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올림픽 개막식 할 때 왔다가 그때 이제 천안함 유가족도 만나고 또 웸버 아버지하고 같이 왔다가 평창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김영남이 앞에서 앉지도 않고 섰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혔더니만 나가버렸고 심지어 개막식에 바로 뒤에 있는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미국은 펜스는 북한에 대해서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고 지금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의 문재인에 대해서 보기 싫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일본까지 왔다가 어지간하면 한국 들러서 갈 만한데 한국은 지금 안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왜 오느냐? 지금 일본의 아베가 주변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트럼프 못 믿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열심히 북한을 압박하고 쪼아서 일본 안에서도 나보고 강성이라고도 하고 미국에 빌빌 싼다라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바쳐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않고 김정은이 저 사기꾼한테 딜을 쳐버리냐. 그리고 문재인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지금 아베의 불만이거든요. 자, 아베가 주변에 설명한 것을 보면 중일 관계예요. 중국과 일본은 지도부가 각자의 이 자국 국민들한테 하는 역할이 있다. 양국이 삐걱거리면 서로가 손해다. 중국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일본을 영향력 안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를 원하고, 일본은 일본의 주요한 경제인들에게 중국과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아베가 줘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이 중국의 지도자와 일본의 지도자는 자국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오래 생존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베도 이제 임기가 상당히 확보되고 세게 밀고 가니까 시진핑이 이제 좀 만나자. 나도 임기가 없고 당신도 지금 오래 하고 있지 않냐. 인정해 줄게. 그래서 둘이서 지금 입장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적당히 서로 존중해 주면서 유지해 나가기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아베가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펜스가 오면 그렇게 전달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여기에서 빠지겠다는 말이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이 너네 이익과 우리 이익이 중국에 대해서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미국에 하고 싶은 거예요. 배신은 너가 먼저 나한테 했다. 트럼프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웃기는 것은 뭔가 하면 문재인이 위안부 그리고 또 징용 이런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위안부 가지고는 합의를 지금 이렇게 한국이 지키지 않겠다라고 했고 대법원에서는 일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 지도부는 어떻게 보이고 있냐 입장은 문재인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지지 세력을 일본하고의 관계 충돌로 끌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북한도 반일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반미로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거기에 호응해주는 측면도 있다. 자, 그래서 반일 감정을 점점 한국 내에 끌어올리고 있다. 자, 그런데 북한, 중국이 지금 문재인이 일으키는 반일 감정에 합류하고 있는데 내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보니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지 문재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근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돈이더라. 북한은 일본과의 충돌보다는 한국이 그 충돌 역할은 다 해주고 자기들은 충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와중에 일본과 딜을 쳐서 북미 수교하자 하면서 일제 36년 배상금을 몇십조 받아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은 북한은 서로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전투적이고 총대를 메고 북한, 중국이 잘한다 하니까 싸우고 있지. 중국은 뒤로 돌아서 일본하고 너네하고 나하고는 싸울 이유가 없다. 뭐 너네 미국도 당해봤고 그러니 너희들 위치를 인정해 줄고 경제적인 협력으로 우리 잘해 나가자 이래버렸고. 그러니까 북한도 한국이 반일 감정 일으키니까 결국 반일이라는 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이나 이런 걸 약화시키는 거니까 잘한다 말을 해놓고는 뒤로는 또 일본한테 니하고 내하고 돈만 맞으면 액수만 바로 정상적인 관계로 이렇게 갈 수 있다. 대사관도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 이라고 싸우면 싸울수록 일본은 북한하고 딜 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왜? 한반도에 둘을 다 원수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하나라도 잡았다 하면 일본 국민들이 또 잘한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 좋은 일만 시켜주고 북한의 돈, 몸값만 올라가고 북한은 돈만 주면 자신들은 일본하고는 싸우지 않겠다. 돈만 좀 더 주라. 그래서 문만 지금 실속 없이 총대 메고 북한, 중국이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한다 그러는 줄 알고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 지금 외형적으로 유엔군 사령부 산하에 소속된 일본의 주요 5개 기지를, 미군 기지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한국을 지원하는 병참, 그 다음에 정문, 정파, 기지 역할을 하는데,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금 크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거의 중지되어 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일본의 이런 미군 주요 5개 기지, 한반도 유사시에 육해 공군을 정원해주고 또 각종 병참 물자를 보내주고 또 북한을 공격을 저지할 공군 기지가 되고 또 한국으로 이렇게 병력을 보낼 때는 해군 항모나 또 해군 수송선에 실어서 보내고 이런 기지들이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의 전쟁 계획에 따르면 이런 기지들이 유엔군 사령부하고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용해서 한국의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기 전에는 미군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일본의 기지들이 묶이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일본의 기지 중에 일부는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한 측면이 있지만은 일본에 한 8, 9개 정도 있죠. 그 중에서 5개는 중점적으로 한국의 유사시 후방 배후 지원 병참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문은 이런 것을 모르는 척하고 계속 종전선언을 지금 하겠다고 달라붙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럽보 기사도 있었죠.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를 가다. 후텐마 기지, 오사카에 있죠. 후텐마 기지의 미 해병이 유사시의 하루 내에 한국에 도착을 한다. 일본에는 지금 한 4만 7천 명의 주일 미군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보다 한 2만 명 더 많아요. 근데 이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 병력상으로 많이 있는 데가 이 후텐마 오사카에 있는 미군 기지예요. 여기는 후텐마 해병 항공기지도 있고 해병대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전파대가 오는 거죠. 가데나 공군기지도 있고 화이트비치 해군기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지들은 유사시에 미군 정원 병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라면 저 일본에서도 제일 남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 이 기지를 둘 이유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 기지를 미군이 한국의 언론에 공개를 해서 기자가 갔다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겸하고 있는 주일 미군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정원 병력의 집결 대기 장소로도 활용된다. 그래서 북한은 이 주일 미군 기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한참 미사일 발사할 때 중거리 미사일을 쏴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 이런 미군 정파 병력이 오지 못하도록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오키나와 기지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 내에 유엔사 후방 기지로 불리우는 주요 미군 기지는 뭐 5곳이라고도 하고 7곳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이제 이 우텐마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나머지 2개 기지를 1개라고 보면 그 외에 4곳이 더 있다라는 거죠. 자, 본토의 요코스카, 그 다음에 사세보 이 기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코다 공군기지, 자하마 육군기지 등 다 4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오키나와에 있는 걸 합쳐서 5군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사시에 한반도로 가장 먼저 출동하는 미 정원 병력은 주일 미 제3해병기동군이다. 후텐마 기지는 이들에게 항공 전력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배 타고 왔다가는 벌써 부산까지 함락되었다. 제주도도 넘어갔답니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제3해병기동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하루 안에 도착해서 바로 북한군과 싸우는 작전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속기동군인 겁니다. 있기는 일본에 있대. 날라와서 싸움은 한국에서 하는 거죠. 북한이 일본에 쳐들어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상륙을 작전을 누가 벌려가지고, 원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상륙 작전을 하다가 뭡니까? 에? 가미카제 신풍으로 바람 태풍이 다 없애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병대가 싸우면 상륙 작전을 하는 해병대가 일본에 있는 것은 한국으로 상륙하려고 일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텐마 기지 비행장은 코브라 공격 헬기와 수직 이 착륙기인 오스프리, 최근에 뭐 한 개 추락해서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대형 수송 헬기 슈퍼스텔리언 등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헬기 출동이 항상 대기 중인 상태다. 미 해병대는 이들 장비를 가지고 육해공을 아우르는 기동력 있는 입체 작전을 펼친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지 병력을 정파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갖추고 있다. 한국에는 28,000명이 있지만은 일본에 후방 기지를 두고 유사시에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 후텐마 해병 기지 이 주둔 병력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용이라는 거죠. 그럼 한국에 있으면 좋을 건데 왜 일본에 있냐? 이 부분이 결국은 한국이 여러 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기에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동맹이 말이 동맹이지 여러 가지로 항상 반미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조성하니까 미국이 어디든 빨리 갈 수 있는 중간 지점인 오키나와에 주둔시키고 유사시에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낫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군은 서울 방어를 위한 요충지인 서북 도서, 즉 서북 5도, 그러니까 백령도, 연평도 같은 데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미 해병대 정원 병력을 신속하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작년 2017년 3월에도 이 제3해병기동군 사령관이 서북 5도를 지금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 사령관이 서북 5도를 방문해서 유사시에 해병대 병력을 정파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주일 미군 병력 5만 명의 절반 이상이 배치되어 있고 후텐마 기지가 지금 주민들이 뭐 옮겨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자, 이들이 이제 상당수가 괌이나 하와이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신속 방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코스카, 얘는 나가자와에 있죠. 이 요코스카는 해군 기지인데 이 유사시에 여기에 있는 미국 이 7함대 사령부가
한국으로 총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코스카 기지는 일본 최대의 해군 기지로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 7함대 핵심 전력이 주둔하고 있어요. 이곳 역시 유사시에 한국으로 병력을 정원하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지스함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도 결국은 한국으로 날라오는 각종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요. 그 다음에 요코다, 이 주일 미군 사령부와 제5 공군 사령부가 있는 도쿄 주변의 요코다 기지 역시 미 정원 병력이 한반도로 출발하는 유행사의 후방 공군 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키나와는 해병대 병력, 그 다음에 요코스카는 해군, 요코다는 공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미 7공군 사령부가 있는 이 오산 기지보다 더 긴 활주로가 있어서 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공군 기지 3.4km짜리 활주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군의 C-130 슈퍼 허클리스라고 불리우는 수송기들이 있는데 이 한 대당 130명을 실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유사시에 병력을 실어 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후텐마 해병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그 다음에 요코다 공군기지, 이것이 육해 공군으로 입체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베가 몇 년 전에 일본 의원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측에서 일본은 오지 말라고 하면 일본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냐, 한국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아베는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해병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간다, 미일 간의 사전 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 구원을 위해 갈 수 없다, 그래서 한미일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얄미운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이렇게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보다 훨씬 센 육해 공군 전력이 유엔 사령부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는 후텐마 요코스카, 그 다음에 요코다, 이런 기지들에서 육해공으로 날라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국은 북한을 막아야 된다. 주한미군은 그냥 잠깐 저지하는 역할만 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거의 50만 명에 관한 병력이 이렇게 오는데, 유사시에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1차로 맞고 2차로 일본에 있는 미군 5만 명이 날라오고 마지막으로 총 50만 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양식으로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되기도 하는 이 유엔 사령부, 이 유엔 사령부를 또 근거가 되기도 하는 종전선언으로 바꿔버리면 이제는 유엔 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일본에 있는 최소 5개의 주요 미군 육해 공군 해병 기지는 이 유엔사의 후방 병참 지원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엔사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 이 기지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부분에서 미국도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종북 좌파들은 이것은 핑계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유엔사가 해체되어도 다 미군이니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전쟁은 그런 논리보다 명분과 서로 간에 짜여진 이런 연대, 유대 때문에 개입을 하는 과정들이 더 큰 거예요. 전쟁을 명분으로 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점차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엮어서 방어 구조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끊어지는 첫 번째 사슬이 종전선언이 되고,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가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유엔사가 기능을 상실하면 일본 내에 유엔사의 후방기지 역할로서 한국전에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부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일본도 주권 국가인데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군이 주둔하고 그 미군이 또 유사시에 한국으로 가고 그러면 일본은 전쟁에, 한국 전쟁에 자동적으로 땅에, 병력에 여러 가지 돈과 물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개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너네들도 한 편이다 쏴버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이 이런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되어 있고 유엔군의 역할을 하는 유사시의 이 정파 기지와 병참 기지가 일본이 유엔의 부분에 따라서 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은 일본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고 그 미일 동맹을 이렇게 맺어 놓으면 그 미군이 한국으로 가는 데는 그건 우리하고의 약속이 없었으니까 갈 수 없다라고 하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이, 주일 미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유엔 사령부의 후방기지다라는 부대 조항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미국이 엄청난 한국을 방해하기 위한 물자, 장비들을 일본에 깔아놓고 있는데 이거에 만약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부 괌이나 하와이에서 실어 날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병창 보급이 저렇게 길어지게 될 때는 전쟁에 질 수 있지 않겠어요? 괌이나 하와이에서 올 때까지 한국이 남아 있겠어요?